진화림과 박이나의 찐박 솔루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진화림과 박이나입니다. 네. 역시 오늘도 찐밥 솔루션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자, 이제 겨울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학을 앞두고 이제 면접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맞습니다. 찾아오세요. 네. 또한 이제 방학 동안 발표 스킬을 늘리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언어적인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 비언어적인 체계의 변화를 필요로 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이게 언어적인 것도 어렵지만 제일 네. 중요한 건 제스처예요. 몸짓 언어. 진짜 시선 어디에다 하나가 두기가 어렵다. 네. 시선이 불안해서 정말 내가 진짜 떨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들킨다. 그리고 손을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다. 주머니에 넣고 싶다. 심지어 손은 집에다 놓고 오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런 시선을 것들. 많이 받고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사실상 내 동작 하나 아니면 내 눈빛 하나에도 정말 다양한 의미를 두시면서 표현을 해내시거든요. 네. 그거 잘하는 게 바로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예 마지막까지 카메라에서 시선을 놓지 않잖아요. 그 엔딩 포즈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손끝 하나의 자세, 뭐 본인의 어떤 피지컬에서 우러나는 그런 표현 이미지들을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아시겠지만 네. 뭐 아이돌 준비하는 연습생들이 몇십 년을 또 십몇 년 이상을 하잖아요. 맞아요.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하나의 결과물이 있어. 맞습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어려운 건데 이 제스처 같은 경우에도 진짜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선. 아까 맞습니다. 얘기했던 거. 네. 두 번째는 이제 손짓.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마지막에 저 발표할 때 뭐 할 때 가만히 서가지고 딱 한 자리에서만 얘기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좀 고치고 싶다. 동선 처리라고 하죠. 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성인분들이 특히 많으신데 오늘은 그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선, 표정, 제스처, 몸동작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이 잘 비춰지지 않았을 때 네. 소위 말해서 불안해 보이죠. 많이. 네. 긴장해 보이면서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언어적인 스피치적인 역량 안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쉽게 저는 생각하면 이 네. 연기자들이 발연기 한다는 분들 있죠. 어떤 표정 없이 제스처 없이 대사만 읊어대면 그렇죠. 영감이 안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걸 발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이제 발연기 그만하고 네. 자, 적당한 시선과 제스처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저희 진화림 교수님과 한번 깊게 얘기를 해보면 네. 그 첫 번째는 매우 중요한 게 또 시선이죠. 맞아요. 우리가 보통 눈 맞춤이라고 그러죠. 네. 시선을 가장 중요하게 많이 둘 수 있는 곳이 바로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 주변, 눈동자, 요 시선을 어떻게 하면 안정감 있고 뭔가 좀 편안해 보이는 시선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요게 관건이거든요. 맞아요. 어디 가서 산만하게 두리번거린다거나 막 눈을 굴린다거나 심지어 시선 처리한다고 머리를 흔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절대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 처리도 어찌 보면 연기자처럼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선 훈련을 하실 때 보통 우리가 가장 불안도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깜빡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왜? 당연히 불안하면 눈을 많이 깜빡 움직이시죠. 자, 요 깜빡임을 최소화시키는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간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보통 이제 아이들 데리고 많이 하는 거. 눈싸움. 그쵸? 눈을 왜 감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떠서 최대한 오랫동안 안 감고 네. 유지하고 있는 요런 놀이들 많이 시키잖아요. 네. 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생각보다 정말 단순하지만 되게 또 많이 와닿네요. 그 연습을 맞습니다. 하면. 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한 곳을 눈을 많이 깜빡이지 않고 응시하고 있다가 네. 그럼 어느 순간 눈이 따갑기 시작하거든요. 그 정도일 때 깜빡 요런 게 아니라 깜빡 내가 소리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자, 쭉 보세요. 앞에 쭉 보고 계시다가 눈 흐트리지 마시고 오랫동안 응시를 좀 어느 정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깜빡. 요런 형태로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하고도 재밌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선은 신뢰감하고 단연코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자주 깜빡거린다거나 두리번거린다거나 산만한 느낌을 주게 되면 청중들은 아마 그렇게 쉽게 알아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의도적으로 정면 응시, 오른쪽 시선 응시, 왼쪽 시선 응시를 다양하게 한마디로 발표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중요해요. 생각합니다. 네, 시선을 움직이실 때는 보통은 눈동자만 맞아요.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부른단 말이죠. 이나야 불렀는데 눈을 소위 말해서 눈을 흘기듯이 왜? 그쵸. 눈동자만 봐요. 이렇게 됐을 때는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럼요. 가장 현명한 시선의 움직임은 이 얼굴이 같이 가는 겁니다. 맞아요. 몸통이랑 같이. 왜?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눈은 항상 정면을 본다라는 좀 느낌을 주시면서 전체가 움직이는. 움직여져. 맞아요. 전체가 움직이는. 움직이는. 요 연습을 하시면 면접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뭔가 이제 보고를 할 때나 회의할 때나 프리젠테이션 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시선 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시선. 시선이 따라가는 곳에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것.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스처예요. 특히 손짓.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막 네. 계속 가운데다가만 손을 모아 있을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아무래도 가리키는 것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다양한 게 중요한데 이 제스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정쩡하게 잘못해버리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스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요 손이에요. 네. 손을 잘못 움직이다가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손가락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은연중에 습관이 나오면은 이게 오히려 오해가 사거나 나의 이 뭐라고 하죠? 성향에 문제가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받는다거나 그렇죠. 이럴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무언가를 가리킬 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가리킬 때는 보통 손가락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자, 우리가 발표를 하시거나 뭔가 공적인 스피치를 할 때 방향성은 손가락이 아닌 손 전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상태가 그냥 방향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실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요 상태로, 그대로. 그쵸. 전체가 가리키면서 자, 누군가에게 누구누구 씨, 박이나 씨 질문 있으신가요? 할 때도 박이나 씨, 여기 뭐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있을 수 네, 없어요. 요 상태에서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요렇게. 그렇죠. 요겁니다. 요 손이 그래서 중요한 게 요 상태에서 딱 모으잖아요. 내 배 쪽에 갖다 대면 발표하는 정자세 되는 상황으로 거죠. 되고요. 네. 그다음 제스처를 할 때 또 하나 팁은 내 목 라인과 허리, 배 있죠. 요 사이에서만 움직이시는 맞아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제스처를 한다고 해서 땅으로 떨어뜨려 버린다거나 그렇죠. 너무 시선을 높이거나. 그러면 청중들의 시선이 아래를 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일은 오히려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체 위로 손을 제스처를 쓰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얘기 드리면서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맞습니다. 방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이건 이제 고수들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좌우로 이동도 잘하고 저렇게 앞으로도 잘 나오고. 네. 그러니까 동선 처리, 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세련돼 보이죠. 맞습니다. 아마 앞에 나와서 대중들 앞에서 발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분들은 맞아요. 이 동선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직감하실 겁니다. 아니죠. 진짜 내 발이 천근만근 안 떨어져. 그냥 한 곳에 붙박이처럼 서 진짜. 있을지언정 뭔가 저기 움직여서 내가 저쪽 마치 스티브 잡스처럼 맞아. 그치. 쫙쫙쫙쫙 움직여가면서 말을 하고 싶지만 그건 머릿속 시뮬레이션일 뿐. 잘 안 움직여지거든요. 네. 자, 요런 경우 처음에는
삼각형 구도로 한번 움직이는 훈련을 그렇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트라이앵글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삼각형. 네. 좌우로 이동을 해보고,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애 집중도를 더 높여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때는 정면을 향해 걸어 나가고, 막 이런 것들, 네. 이게 전략이거든요. 좌에서 우에서 좌, 혹은 내가 진짜 이거는 핵심입니다 한다고 하면 청중 앞에 걸어 나가서 앞에서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 이제 이거를 삼각형 구도로 동선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발표 전에 내가 진짜 동선 처리 이동을 해야 된다면 스트레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걷는 보폭 자체도 따다다다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촐랑촐랑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습하실 때 내가 탕 아. 이런 느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걸어 나가는 형태로 연습을 좀 하시면 좋아요. 걸으실 때도 내가 몸이 앞으로 살짝 기우는 듯한 느낌으로 탕탕탕 나가주시면 네. 한결 좀 당차 보이고 그렇죠. 과감해 보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반복적인 연습을 하셔서 맞아요. 마치 모델들이 이 걷는 연습을 워킹 연습을 하잖아요. 파워워킹.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발표를 할 때도 이 동선 처리를 요구하신다면 네. 걷는 훈련을 꾸준히 좀 해보시는 게 좀 더 프로페셔널한 네. 느낌을 주실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발표 전날, 발표 당일날 동선 처리하겠다? 절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몸짓 언어랄지 여러 가지 동선 처리도 습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대화를 할 때도 제스처를 잘 사용해 보고 네. 자, 충분히 또 이동을 해야 된다. 동선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충분히 발표 수일 전에 연습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말이라는 것 자체가 스피치 역량 안에 이 비언어적인 이러한 체계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처럼 네. 여러분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좀 반복된 훈련을 해보시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네, 스피치력을 여러분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시원한 솔루션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 제스처 몸짓 언어.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대가 찐 솔루션을 들으셨으면 자, 지금 보고 계시면 손가락 제스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구독 네. 눌러주시고 구독. 손가락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 자, 지금까지 진아림과 박이나가 함께하는 찐박 솔루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